이번에는 미국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장성관 사무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뉴스 시간에 많이 매주 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장성관 사무차장님을 오랜만에 모신 이유는 어젯밤에 주시 갓 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 이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뉴저지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버게인 카운티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연방 하원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타운홀 행사에서 한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요. 장성관 사무차장이 또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화로 참여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타운홀 행사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자면, 네. 보통 이제 정부 산하 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활동 내용도 알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말을 하자면 정말 시청에 있는 강당 같은 것을 보통 빌려가지고 네. 문을 다 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선출직 의원의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꼴로만 주최를 합니다. 왜냐면은 특히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타운홀을 좀 자주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왜 그래요? 이게 누구나 참석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곤란한 질문이 나올까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경향이 그렇구나. 실제로 있습니다. 상대방 당의 지지자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와서 막 또 따지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2016년에 이제 트럼프 그 당시 대선 후보가 세를 많이 몰게 되면서 타운홀 행사에서 특히 연방 의원들을 향해서 극심한 비판을 제기한 경우가 눈에 띄게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사퇴한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공화당 특히 하원 의원들을 보시면 굉장히 중진 의원들도 그때는 은퇴 선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타운홀을 통해서 너무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반발 또 비판을 제기하는 게 너무 힘든 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반면에 저시 갓 하이머 의원의 경우에는 거의 매달 타운홀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진짜요? 그런데 거의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이 하원 의원들 중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타운홀을 하는 의원들 한 3명 안에 꼽히는 이 빈도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어제처럼 대면 행사를 주재하기 어려운 달에는 이제 컨퍼런스 콜 형식으로 전화를 통해서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타운홀 행사에는 약 5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예. 어제 타운홀은 특히 이제 아시아계 커뮤니티 이슈를 주제로 진행을 해서 갓 하이머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관련된 본인의 의정 활동을 보고를 하는 자리였고, 클러스터의 제니 점 시의원, 그리고 요기 버크, 뉴저지 시크교도 상공회의소장, 그리고 저 이렇게 3명이서 우리 커뮤니티의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찬조 연설을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되게 중요한 어저께 찬조 연설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대표 3명 중에 1명이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모르고 저는 들어갔는데.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요? 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사실 청취자분들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저시 갓 하이머 의원이 지난 2017년 취임하고 나서 내년 하원에서 가장 초당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협치를 중시하는 만큼 그 발의하는 법안의 숫자가 상당해서 어제 타운홀에서 다룬 내용을 제가 다 소개를 드리기에는 너무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당연히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코로나 시국에 급증한 증오 범죄에 대응하고자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코로나19 증오 범죄법을 소개를 했고요. 이 법안은 작년 2021년 5월에 효력이 발생해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증오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그 보고 체계를 다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더욱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의 발판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증오 범죄 신고를 하는 방식을 네. 보다 쉽고 간결하게 바꿀 수 있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여기에 이를 통해서 공동 발의를 했군요. 이 법안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이 네. 중도층 다른 의원들의 이 지지를 이끄는 데도 가다이머 의원이 역할을 했고요. 네. 또 나아가 전국적으로 폭력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뉴저지에서는 요즘 차량 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범죄 유형에 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네. 지역 경찰의 투자와 지원을 증진하는 Invest to Protect Act,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치안 투자 증진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이 법안을 가다이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00명 이하의 인력을 운용하는 경찰서에 특히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말 그대로 우리 동네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히 뉴저지 또 뉴욕시에서도 상당한 경찰서에는 200명 이하의 경찰관밖에 없잖아요. 근데 소규모인데 이런 곳에 더욱 이제 투자를 증진하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영어 외에도 언어로도 경찰 서비스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데 투자를 더욱 강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원에서는 85명의 공동 발의자가 참여한 상태고 상원에서는 지난달에 이미 통과가 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이머 의원의 이번 회기에서는 거의 시그니처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경찰 200명 이하 경찰관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하는 것도 그렇지만 뭐 아니면 인력을 늘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강화를 하자는 것은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경찰서는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경찰서는 지역 정부, 그러니까 카운티 정부 또는 우리 타운 정부 산하에서 운영되는 사법기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 정부에서 너무 상세하게 또는 너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다만 연방 정부에서 연방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규모의 주정부 산하 또 지역 정부 산하 사법기관에 투자를 증진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이고 그렇게 증액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지역 정부와 주정부의 재량으로 남겨두는 것이 법안의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타운별로 굉장히 좀 뭐 세금이 좀 높은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보면 경찰서가 같은 경찰서여도 타운별로 조금 운영하는 시스템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방 차원에서 늘 고정된 금액의 어떤 지원들이 있으면 그렇게 뭐 타운별로 조금 저소득층이건 아니건 간에 상관없이 경찰 운영이 조금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놓은 법안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해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다이머 의원이 이렇게 했다. 사실 우리 뭐 한인들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뭐 포트리나 팰리세이드 파크나 뭐 이런 곳들의 사실 치안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거에 대한 또 있었다. 그리고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예시가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드리자면 바로 Korean American Valor Act라는 법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인 참전 용사 용맹 법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거기 방문했어요. 한인들 그 한인 참전 용사 거기 사무실에 가다이머 의원이. 포트리의 외국 전쟁 참전 용사 사무실에 가다이머 의원이 파스텔 의원하고 같이 한 달 정도 전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 법안의 이 통과에 대해서 전망을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요약을 드리자면 이 법안은 지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으로 참전을 했으나 이후 미국으로 이민 와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참전 용사들에게도 미국의 여타 동맹국가 출신 참전 용사와 마찬가지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예우와 의료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차 대전이나 1차 대전 또는
다른 중동에서 있었던 조금 더 최근에 전쟁에 참여했던 예. 미국의 동맹국 출신 군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대전에 체코 국적을 가지고 체코의 군인으로 우리의 동맹으로서 전쟁에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 시민이 되었으면 그러면 더 이상 출신 국가의 보훈처나 보훈부에 그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동맹 국가 출신이고 우리랑 같은 전쟁을 싸웠기 때문에 미국 군인의 미국 이 참전 용사의 예우를 그렇죠.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법안인데요. 네. 그래서 이 법안에 이제 카타이머 의원이 하원에서는 공동 발의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법안은 하원에서 이미 통과가 되었고 네.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카타이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내년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꼽히는 국방수권법에 같은 내용의 조항을 여러 건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내년 국방 예산을 통해서 이 한인 참전 용사들이 어느 정도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국방부에다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의정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법제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있잖아요. 예. 굉장히 큰 법안이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의 통과에도 카타이머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를 통해서 일단 우리 지역의 수질 개선이나 다른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는 사업이 이제 곧 시작되고요. 또 의약품의 가격이 대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례로 당장부터 당뇨 환자들이 자주 쓰는 이 인슐린에 있어서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제 인슐린 가격의 원래 상한선이 $35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당뇨를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인슐린을 매달 사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이러는데 인슐린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나가는 돈이 좀 많았는데요. 근데 아무리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인슐린이 필요한 환자는 매월 $35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법안들에 카타이머 의원이 참여했고 특히나 이제 한인 사회를 위해서 나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참전 용사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이게 사실 한인 사회 이게 이슈 중에 하나였죠. 오랫동안 염원이었고 이분들은 참전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시민권을 받으시면서 미국 시민이 돼서 어느 나라로부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추진을 하겠다. 라는 게 가타이머 의원의 지금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 가타이머 의원이 저는 2017년도에 이제 당선이 되면서 처음에는 누구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동안 지켜보면서 굉장히 한인 사회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온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의원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가타이머 의원은 일단 지난 2016년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네. 이 지역구가 뉴저지 5 지역구인데, 지난 2014년에 같은 지역구에 우리 한인 후보로 로이초 후보가 나왔던 같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16년까지는 약 30여 년간 그 공화당 의원이 대표하고 있던 지역구였는데 그쵸. 2016년에 가타이머 의원이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되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온 그런 지역구라고 할 수 있고요. 가타이머 의원은 그 전까지 75년생으로 이제 47살, 47세가 되었는데 뉴저지에서 태어나고 뉴저지에서 자랐고 대학교는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를 나왔고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기 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특보, 대학관에서 연설 공보 비서관으로 지내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작성했고요. 그러니까 20대의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대학관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는 미 법무부 산하 민권위원회의 특보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선임 법률 자문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존 케리 등 민주당의 대선 후보
들의 연설문 작성에 있어서 자문을 오랫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군요. 네, 저희가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한인들에 대한 인식은 어떠세요? 그러면 한인 사회에 대해서. 일단 어제 이제 저희가 타운홀에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법안 예시나 의정활동 내용만큼 중요하다 생각되는 게 이 정책 수립자의 마음 그리고 이해하는 그 깊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어제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점은 제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점은 바로 한인 커뮤니티 이슈와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 이슈가 곧 미국의 이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현안이나 필요한 지원책의 중요성을 그렇게 희석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 구사자도 영어를 조금 못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민자의 신분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이고 우리 함께 같은 자리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안전하게 지내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데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 의정활동의 예시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한인사회를 위해 중요한 동반자로 더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야, 그래요. 그렇군요. 이게 아시안에 대해서 편견 없이 다가와주고 이 이민자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이머 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우리들의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좀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충분히 들어줄 만한 의원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게 사실 우리가 한 30-40분은 얘기를 해야 될 거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 다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얘기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장성관 사무차장이었습니다.